자, 오늘 주제는 그냥 좀 가벼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묵직한 부분이 있어. 자, 삼각함수 방정식. 삼각함수 방정식 쪽입니다. 방정식은 풀 줄 알면 이제 부등식은 거기에 있는 거라서 방학 때는 못할 것 같고 일단 방정식을 해볼게. 자,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 포함해서 그래프 쪽이 나오면 다 삼각함수가 나오면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대칭성하고 주기성을 가장 먼저 떠올려줘야 돼. 대칭성, 주기성. 자, 그래서 쉬운데 어려워요. 되게 쉬워. 근데 또 잘 안 보이면 어려운 거야. 자, 봅시다. 1번 같은 경우 일반적인 그냥 뭐 풀이는 자, 일단 아예 그냥 할게. 딱히 뭐 언급할 게 없긴 한데 그래도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에 사인의 kx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서 그걸 이어주십니다. y는 사인의 kx 가 있고 얘가 4분의 3이 만나는 상황이네. 4분의 3은 요즘 여기다. 자, 이렇게 만나는 점이 이렇게 3개가 생겨요. 3개에서 가장 먼저 모여야 되는 게 어떻게 돼? 이렇게 주기성. 이제 한 주기. 그 다음에 대칭성. 하나도 안 어렵지? 되게 쉬워. 자, 그리고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으면 알파, 베타, 감마를 정리를 해야 돼. 관계식을 세워야 돼요. 알파랑 베타의 관계는 이게 이제 가운데 이 주기로 치면은 주기가 K분의 2파이죠. 주기가 K분의 2파이고 이게 한 주기인데 반의 반 하면은 2K분의 파이 4분의 1을 하는 게 여기가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가 대칭성으로 2K분의 파이다. 이거 하나랑 두 번째 알파에다가 여기 한 주기 K 더하기 얘를 하면 감마가 된다. 요거 딱 두 개예요. 두 개. 요거 두 개를 가볍게 잡아내시고 여기는 뭐 없애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알파랑 감마의 관계는 뭐 요걸 이용해서 마지막에 뭐하라고 하는 게 알파, 베타, 감마 요걸 한 문자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냥 편한 거 하나 정리를 해요. 지금 뭐 베타도 알파로 표현이 되고 감마도 알파로 표현이 되니까 얘를 전부 다 알파로 그냥 표현하는 게 좋겠지.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해.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산수라서 딱히 뭐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f라고 하는 애가 사인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사인 함수 안에다가 직접 집어넣어. x 값을 k분의 3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사인의 3파이에 더하기 k 알파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각변환하지. 마이너스 사인의 k 알파가 됐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알파를 집어넣은 처음에 여기다가 사인의 k 알파가 4분의 3인 걸 알아요.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정식, 부등식 할 때도 이런 관계식만 찾아내면은 조금 복잡해도 풀리긴 해. 근데 저 관계식을 못 찾아내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그림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 그림으로 들어가면 자, 예를 들면은 잠깐 갔다 올게요. 15번 잠깐만 갔다가 다시 돌아봅시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뭐 그냥 계산으로 밀어보셔도 되고 한번 그려볼게. fx가 3의 사인의 2분의 8x. 자, 주기를 먼저, 이거 다 정해졌으니까 2분의 파이분의 2파이를 하면은 주기는 일단 4야.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0과 3 사이에 t를 잡고 조금 이렇게 되겠구나. 이 정도. 여기에 2, 4, 그리고 8인 사인 함수를 그려요. 자, 그 다음에 실수가 t가 0과 3 사이에 있는 t가 이제 밑에서 정의가 되고 마이너스 t라고 하는 데가 한 변의 길이가 4야.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래요.
이 주기랑 어쨌든 숫자가 같은 거를 눈치를 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쯤 하면 되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t를 넣었더니 만나는 두 점이 여기가 a, b인데 이게 4가 되려면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면 되지. 한 주기, 그죠? 한 주기 4, 한 분의 길이가 4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정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C도 FV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삼각형의 특징으로 이렇게 이거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는데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요 정도 이렇게 그림이 예쁘게 그려야 조금 더 잘 보이지.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칭성 주기성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처음에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보려고 해야 되고, 아마 우리 이틀 전인가 어제 했나? 그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했어. 자, 대칭성 봐봐.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볼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이제 그림까지 다 그리고 났을 때, 혹은 뭐 그림이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어떤 편견을 강하게 집어넣어야 되냐면, 분명히 이 그림에는 대칭성, 주기성이 있을 거야라고 세뇌가 걸린 상태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대칭이고 얘도 대칭이고, 그 대칭이어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얘네들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결론이 대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분명히 대칭성과 주기성을 가지고 문제를 낼 거야라는 생각으로 얘를 봐야 돼. 그래야 보여. 그렇게 하면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자, 봐봐. 얘랑 얘가 모양이 똑같아. 모양이 똑같아요. 처음에 보면은 저게 왜 똑같지 하고 한참을 봐야 되거든. 한참을 봐야 보이려고 발랑해. 한참을 봐도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저게 도대체 여기 높이가 같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게 높이가 같다는 보장도 어떻게 저게 같습니까? 하는데, 이게 여기는 첫 번째 주기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4라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주기성이 들어갔죠. 대칭성이 왜 대칭성이 되냐면, 이게 주기가 4야. 그럼 반주기가 2야. 정삼각형에서 중요한 게 여기가 길이가 2.2.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아마 이걸 한번 했었어. 자, 여기에서 여기 간격을 똑같이 해놓고, 여기에서 얘를 요만큼과 요만큼을 똑같이 움직여요. 그렇지? 그러면 요 모양과 요 모양이 합동이야. 여기 이렇게 그냥 면적으로 할까? 여기랑 여기가 합동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럼 요것도 그렇게 보여야 돼. 여기 봐. 요렇게랑 요렇게랑 여기가 두 칸이야. 여기도 두 칸이야.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을 조금 움직였어. 그럼 얘랑 얘가 모양이 같게 보여야 돼. 이게 대칭성이에요. 물론 이게 안 보여도 수능은 풀 수 있게, 방정식으로 풀 수 있게 해줘. 근데 보이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려면 어떤 이제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냐면, 분명히 여기 안에 대칭성, 주기성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분명히 대칭성, 주기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간신히 보여. 안 그러면 잘 안 보여. 이걸 논리적인 구조화에서 그냥 이래서 대칭성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라는 상황이 다른 거야. 무조건 대칭성, 주기성을 낸다라고 여기 덮어 씌워놓고 그 다음에 편견을 가지고 봐야 돼. 수능 문제는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거. 요거 스타일 문제가 진짜 많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원을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문제들이 확장이 돼도 결국에는 여기 반죽에서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게 진짜 많고, 아니면은 이제 이만큼에서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거는 눈에 너무 잘 보여서 반죽에 하나 더 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 풀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상황만 찾아내면은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왜냐면 이게 같기 때문에 높이도 요만큼 같고, 요만큼이 90t가 되는데 이 t에 대해서 여기가 B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 루트 3이고, 그래서 2t가 2 루트 3. 이렇게 되면 금방 풀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산할 것도 없어.
자, 이런 대칭성, 주기성이 잘 보여야 돼. 자, 간단한 것들은 뭐 그냥 축대칭, 정대칭으로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너희들이 못 잡을 이유는 없고 관계식도 별거 없고 자, 뭐 그냥 계산이라서 앞쪽에 넘어갑시다. 계산이라서 뒤쪽이 좀 어려운 거 오늘은 좀 풀어볼게.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중요한 문제인데 9번도 한번 봅시다. 9번 중간에 아마 우리 그 수능 속에서 그리고 저희 테스트에서 아마 봤을 것 같은데 9번이에요. 9번. 이건 좀 쉬운 대칭성 주기성이야. 자, fx가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와 gx가 마이너스 3의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 주기는 일단 똑같네요. 평행이동 돼 있고 퍼센트 2가 있어. 자, 일단 y는 fx랑 k가 만난 두 점의 x좌표가 있는데 코사인 함수니까 대충 뭐 이런 정도 그려지겠지. 여기 한 주기가 12입니다. 여기까지 뭐 아무 정확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간이 0과 12만 딱 걸어놨어. 이제 처음에 맨 앞에 그 다음에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벡터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8이래요. 8. 만약 요쯤은 되겠네. 요쯤 이게 Y는 K가 되는데 요 길이가 8이래. 그죠?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딱 반을 딱 잘라버리면 얘가 4, 얘가 4, 얘가 6, 얘가 6. 그래서 이 좌표가 그냥 나와버려요. 이제 좌표가 2. 여기는 4만큼 갔으니까 6에서 4만큼 갔으니까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 함수값 자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코사인에다가 6분의 파이에 2를 집어넣으면 k가 2분의 1 될 때가 없지.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자, 이런 거 나오면 또 있어. 아직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이 함수는 다시 갑니다. 이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코사인 함수가 원래 이렇게 그려졌는데 뒤집어 놓고 평행이동해요. 그러면 대충 모양 뭐 이런 정도 느낌의 좀 커다란 코사인 함수가 나올 거고 얘를 주기는 여전히 12가 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뭘 구하냐면 또 k랑 만나는 2분의 1이랑 만나는 k는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방정식 쓰는 거죠. 마이너스 3의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의 빼기 1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2분의 3이고 넘어가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 값을 찾아내는 거는 방정식 우리 코사인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값이니까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되고 8 집어넣으면 되죠. 아니면 그냥 코사인 함수 그려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렸고 자, 이 값을 찾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기본 함수에서 약간 치환했다고 생각하고 이 x값을 찾아요. x1, x2를 찾아요. 이게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값이 여기가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기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 여기는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거 하나 봅시다.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그래프 쪽은 방학 끝나면 할 것 같아요. 좀 더 대칭성과 도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도형 대비로 갑시다.
나온 사람? 맞습니다. K가 3이 나오고 A가 2가 나오죠? A3까지는 그래도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나오면 자신있게 잘 보시고 13, 14 이런 문제들 충분히 있으니까 많이 풀어주세요. 자, 아까 15번은 했으니까 한 번만 있어볼까? 16번. 좋아, 16번. 풀어보세요, 16번. 아까 다 풀어줬는데, 계산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이 바뀌었어요, 시사학교. 이등변 삼각형으로. 약간의 계산 좀 더 부족하겠네. 다른 문제인가? 뭐지? 맞습니다. 오, 맞았어. 자, 또 답 나온 사람. 이 정도면은 키로는 아니어도 약간 묵직한 4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다음번에 월요일 반에 여기서 묵직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들로 한 번 더 올려줘야 됩니다. 잘 그리면 이등변 삼각형이 아까 이렇게 만나는 점 t랑 마이너스 t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자,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이거 답이 끝까지 안 나오는 친구들은 한 번 더 고민해서 풀어보세요. 자, 넘어가 봅시다. 18번으로 가는 건데 18번은 대칭성이 있어요. 아, 근데 뭐 그림에서 보이는 대칭성은 18번은 자, 설명을 해볼게. 탄젠탐수에는 절대값 제시가 없거든. 탄젠탐수는 주기성이 있고, 그리고 얘는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파이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애랑
대칭인 거 말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대칭성이 있어요. 이게 K랑 K분의 1 때문에 탄젠트는 기울기 함수라고도 얘기하잖아. 그치? 기울기. 이게 K랑 K분의 1이 되면 기울기가 역수. 그치? 기울기 값이 역수. K라고 하는 기울기가 있는데 K분의 1은 그걸 뒤집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탄젠트 단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자, 기울기가 역수라는 게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울기가 일단 이걸 먼저 볼까? k가 당연히 크니까 얘를 k로 봅시다. 역수를 한 애가 k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각이 있을 거고 이 각이 있을 거야. 알파 베타가. 그치? 여기 맞나? 알파 베타 순서 A, B.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알파 베타의 관계. 알파 베타의 관계가 보이면 됩니다. 이게 알파랑 베타를 두 개를 더한 게 2분의 파이. 여기서의 대칭성은 이렇게 돼요.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가 돼. 이제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대칭성이 되는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기울기가 대칭이라는 얘기는 두 개를 곱해서 1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관계가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애가 2분의 파이가 되니까 뭐 요거 일단 보여내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EBC가 AD라고 그랬구나. EBC가 여기가 C 여기가 D 근데 두 배라는 거죠. 여기가 길이가 같다. 됐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야. 크기가. 그래서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알파. 아닌가? 그치? 아니지. 그치. 여기 베타에서 이만큼 알파. 거꾸로. 이 길이가 이게 같아야 되니까. 그치? 알파. 탄젠트가 하여튼 기울기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정식을 풀 때도 단위원으로 푸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해봅시다. 이제 이거를 풀면은 뭐 별거 없어요. 이러고 나면은 이제 3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알파는 6분의 파이가 되고 좌표가 나옵니다. 어디 구하는 거지? AC의 기울기 이렇게 된 AC의 기울기를 구하면 요거 좌표를 보여주면 점이 나오는 거니까 별거 없습니다. 자, 탄젠트 알파는 여기다 6분의 파이 제곱은 여기 루트 3분의 1이 되고 여기 루트 3이 되죠. 기울기가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산소는 생략하고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대칭성 20번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거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그 밑에 여백이 많잖아. 좀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 작아서 뭔가 하기가 힘들어. 대칭성, 주기성으로 예쁘게 넓이를 한번 구해봐봐. 크게 그려줘야 좀 보입니다.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
답 나온 사람? 자, 대칭성과 주기성을 계속 머릿속에 덮어놓고 생각을 하면서 어디가 모양이 같고 어디가 되는지 보세요. 우와. 자, 답 나온 사람. 됐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20번에 아니야. 아니야. 오? 왜 썼어? 뭐 별로 계산도 안 했네. 이야. 그치, 이 문제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도 돼요. 대칭성하고 이 관계가 보이면. 원래 이게 잘 안 보여. 연습해야 보이는 거야.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편견을 가지고 봐야 더 잘 보인다 그랬어. 자, 해봅시다.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높이랑 요 윗변. 사실 이제 그림만 봐서는 여기 피트 길이랑 RS 길이가 뭐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르게 그려지긴 했구나. 실제로 달라요. 자,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은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인 이 알파 값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알파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 사인, 그래서 사인 알파 값인데 만나는 점이 PQ예요. 근데 그 알파를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를 잡으래.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는 요거 뭐 계산하면 사인 알파가 5분의 4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거든. 근데 코사인 함수를 살짝 그래도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살짝 그려봤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x야.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알파를 똑같은 값을 집어넣은 거야. 여기가 알파야. 그럼 여기에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여기가 5분의 4고 여기가 5분의 3이야. 그럼 높이는 일단 구했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만 알면은 이제 평행사변형이니까 뭐 계산하는 거 별거 없어. 자, 그래서 봤더니 봐봐, 이제 대칭성이 보여야 돼.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2개가 들어가요. 그치? 여기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길이는 요 길이랑 관련이 있어. 자, 봐. 마이너스 코사인 x예요. 요 모양이 당연히 똑같겠지? 그치? 요 모양이랑 요 모양 같은데 반만 딱 잘라내버리면 요 모양이랑 여기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돼. 그치? 여기도 알파가 되겠지. 이런 거 봤더니 여기 2분의 100,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여기도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요 위에랑 여기를 딱 더하면 이게 2알파가 딱 사라져. 그래서 계산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얘네의 여기 길이와 이런 거를 이제 보려고 해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의 합이 처음부터 이만큼 길이다. 이렇게 이만큼 길이다라는 것도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보면서 한번 보세요. 계속 보려고 하면 보이고 안 보려고 거부하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자, 잘라서 붙이고 뭐 이제 똑같은 형태로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거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이제 산업함수 그래프 쪽에서 더 들어갈 거니까 그때를 또 기대하시고, 자,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22번. 요즘 잘 안 나오는 합격형인데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애들이 보다 하나같이 잘 찍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자, 22번 볼게요.
방정식의 근을 보면 여기는 0 돼 있는 게 2분의 파이 x는 t랑 그다음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는 t. 이거에 교점을 찾아야 돼. 이거의 실근 중에서 집합 0과 4 끝점이 빠져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이 진짜 이게 이제 정말 위험하거든. 요거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가끔 여기 두 개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가 빠지고 여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정말 중요하거든. 저것 때문에 답이 뭐 달라지니까. 자, 하여튼 0과 4, 4는 포함이 안 되는 요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되고 그려봅시다. 뭐 그리는 건 별거 없어요. 여기 4까지 여기는 빵꾸, 어쨌든 여기는 들어가고 사인 함수를 먼저 그리면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자, 사인 함수 일단 주기가 4니까 여기 2가 되고 여기 뭐 1, 3 이 정도까지 합시다. 자, 그다음 코사인 함수는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살살 그릴게. 이렇게 정도. 자,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t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도 되고,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1이 돼. 1이 돼. 그리고 중간이 되고 0도 된다고 생각을 해봐. 천천히 하나씩 따져봅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는 점 중에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장 작은 값을 여기를 알파 t라고 하고 큰 값을 베타 t라고 한대요. 베타 t.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 여기 두 개 다 걸쳐 있는 점들이 교점이 되는 애들이 이렇게 많잖아. 기본적으로 뭐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작은 거, 큰 거. 그럼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0은 포함이 됐으니까 제일 작은 거는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다가 t가 1에서부터 점점 내려온다고 생각해봐. 이 쭉 내려오면 여기로 넘어가, 함수가. 그치?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여기 이제 중간에 점핑을 하죠. 갑자기 없어. 여기에서 이제 t가 이쯤 걸리면 제일 작은 건 얘대로 바뀝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제일 작은 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가 이쯤 보면은 이쪽이 이제 뭐 여기 있는 애들의 이거보다 더 작은 애들이니까 이렇게 되고 큰 근을 한번 그려볼게. 큰 근. 가장 큰 근. 여기는 빠져요. 여기는 빠져. 그러니까 t가 1이 됐을 때 여기가 없어. 그럼 어디가 돼? 여기가 돼. 이런 거 갖고 문제 냈으면은 이제 좀 어려웠을 텐데,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큰 근이 여기로 와. 이렇게 와서 이쪽이 제일 큰 t랑 만나는 애가 되고 여기서 다시 또 점핑을 해요. 끝점이 여기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끝점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얘가 여기처럼 찍혀. 근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당히 이제 예민한 함수가 돼요. 그걸 물어봤으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거기까지 묻지는 않았어. 다행히. 하여튼 큰 근과 작은 근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애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이제. 사실은 뭐 이게 처음부터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고 기억, 니은, 디귿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설명을 해려다 보니까 요 큰 근과 작은 근에 대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이렇게 잡아갖고 요거 알파 미분하고 그러잖아. 그치, 이런 거 잘해야 돼. 하여튼 함수 교점에서. 자, 기억에 보면 일단 0은 포함이 안 되고 요 밑으로 들어가요. 밑으로 들어간 애들의 큰 근과 작은 근. 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걔네의 합이 5가 되니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딱 가운데 대칭성 보이지?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도 대칭성, 주기성 이래야 잘 보여야 돼. 이렇게 대칭성이 돼요. 딱 가운데. 그러니까 1과 4의 가운데가 2분의 5고 가운데에 대한 합이니까 얘랑 얘 가운데가 2분의 5다 하면은 당연히 3이 됩니다. 자, 여기 딱 보여야 되고 그 대칭성, 주기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정식을 쓰는 건데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게
t에 0을 집어넣어. t에 0을 집어넣은 건 요거야. 빨간색 거죠. t에다 0을 집어넣은 거는 t가 0이 이거예요. 근데 제일 큰 근이 여기고 여기 제일 작은 근이 여기입니다. 이거의 차이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베타의 0과 알파의 0. 베타의 0은 요점, 베타의 0은 요점. 이 차이인데 이 차이가 이게 상수로 일정하게 요 길이, 요 빨간색 길이로 계속 유지가 되는 요 t가 0에서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냐 이렇게 물었어요. 2분의 루트 2는 딱 여기 이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래서 이 함수값이 여기가 2분의 루트 2인데 t가 0에서부터 점점 올라가. 잘 봐요, 이 모양이. 요만큼이 대응이 돼요. 작은 근은 여기 대응되고 큰 근도 여기 2분의 루트 2까지 여기 쭉 보면 요만큼이 대응이 돼. 자, 요 모양과 요 모양이 똑같지? 그치? 똑같으니까 이렇게 쭉 올리면 이 길이들이 다 동일하게 여기 베타 0 빼기 알파 0이 돼요. 주기성. 모양이 대칭성이라고 봐도 좋고 요만큼이 평행이동돼서 들어가요. 그치?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문제가 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너무 고급진데 어려워. 이제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디귿 볼게, 디귿.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게 진짜 많아요. 알파의 T1과,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작은 근이야. 얘랑 알파의 T2가 같대.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 라고 봤더니, 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T가 하나 걸리고, 이렇게 T가 하나 걸리고, 이렇게 T가 하나 걸리면, 여기, 이렇게 된 걸로 알파 T가 같은 T는 다른데, 분명히 T는 다른데, 이 X값이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뭐라죠? 헷갈리면 안 돼. 이게 T값이랑 알파 값이랑, 알파 T는 X좌표를 얘기합니다. 자, 그때 T2 빼기, 여기가 T2고, T1의 여기 높이차가 2분의 1이래요. 자, 높이차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그냥 표현만 하면 돼. 코사인 함수가 위에 있고, 사인 함수가 밑에 있어. 코사인 함수에서, 코사인 함수 값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이 알파 T1, 알파 T2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사인에 이게 2분의 파이 x에서 2분의 사인에 2분의 k라고 하면 여기 x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 k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k 파이 k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주어진 상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T1과 T2를 곱하래요. T1과 T2. T1과 T2는 여기다가 집어넣은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T2고 이게 T1이에요. 이게 나왔을 때 T1 곱하기 T2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 그냥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게 나왔으면 이걸 구해야 되는데 제곱을 하는 게 좋죠.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로 바뀌고 1 빼기 2에 코사인 2분의 8 요건데 이게 T2가 되고 요놈이 T1이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곱은 1로 되고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이제 계산하면 뭐 뜬금없는 3분의 1이 나와서 DB를 틀리게 됩니다. 자, 하여튼 마지막까지도 방정식 문제 냈고 대칭성, 주기성 냈고 너무 잘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자, 하여튼 여기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어서 공부하기에는 좋은 문제니까 한 개만 연습해 봅시다. 좀 난이도가 있는데 이쪽이 25번 한번 25번 한번 하고 우리 쉬는 시간 10분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자, 합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좀 잘 찍으면 금방인데 항상 이게 이것저것 좀 케이스를 나누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gx가 sin x. 일단 가족권 보면 여기는 별거 없지. g에다가 a파이를 집어넣은 제곱이 1이 된 거니까 이거는 g에 a파이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 거죠. 사인에 A의 파이가 1 또는 마이너스 1. 자, 이걸 풀어내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에서 A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 A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에 있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방정식 푸는 형태지. A 파이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되지? 마이너스 1이면은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A의 후보는 2분의 1과 2분의 3 여기 두 개가 되는데 A가 결정이 되면 fx의 축, 이차함수의 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x가 x제곱에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뭐 전부 다 답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f2의 값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모든 f2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됐으면은 정말 촘촘하게 잘 풀어야 되는데 뭐 대충 느낌으로 그래서 f2의 값이 뭐가 될지를 찍어봐요. 이런 거 수능시험장에서 이제 평상시에 이걸 많이 찍어봐야 수능시험장에서 느낌으로 딱 가서 답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두 번 풀고 한 번만 풀면 되니까 시간 엄청 줄입니다. 그런 거 해보세요. x제곱에 2분의 3 x 더하기 2. 자, 여기다가 이제 사인 함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나주권으로 가. 나주권에서는 0과 x와 2파이 1점 다 들어가네요. f 안에다가 gx 사인을 집어넣어야지. 사인 x를 집어넣어서 얘를 이제 풀어보게 되는데 뭐 굳이 이거를 아까 설명한 대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 g를 먼저 집어넣고 f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y는 f 안에 gx를 합성한 이 상태가 이제 0이 되는 그를 찾는 요 해를 찾아내려면 여기에서 0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응이 된 얘네의 값들을 찾아내고 근데 이차 함수니까 뭐 극단적으로 근이 뭐 알파 베타 두 개 정도 나오겠죠. 그럼 gx를 다시 풀어서 여기에 있는 x가 이렇게 되는 애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런 게 일단 근의 합이 이런 근의 합이 2분의 5다 라는 구조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f가 그냥 대략적으로 근이 두 개 있으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하나를 찍어봅시다. 둘 중에 하나를 가볼게요. 방향만 잡아줄게. 아닌 거 해줄게. 자, 요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 자, 얘를 해볼게. 자, 2차 함수가 그려지기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 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그러니까 이거 A가 2분의 3이라서 나온 거야. 축에 대해서는 뭐. 자, 요 근이 뭔가 하나 있을 거고, 요 근이 하나가 있을 거고. 이게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이제 뭘 풀어야 되냐면, 요게 안에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 됐으니까, 이제 gx는 알파를 한번 풀고, gx는 베타를 한 번 더 풀어줘야 돼. 자, 사인 함수에 이제 A가 2분의 3인 거를 집어넣어서, 아니구나. 그냥 gx는 사인 함수네. 사인 함수에서 이게 gx 함수인데 이 알파와 베타를 잡았을 때 이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돼야 돼요. 자, 일단 해봅시다. 알파 베타를 적당하게 걸쳐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만들어내는 얘는 2분의 파이가 되고 2분의 파이가 여기서 하나 빠졌으니까 근이 합쳐서 2파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사인 함수의 이제 대칭성 때문에 0에서 2파이 동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 베타가 이렇게 들어가고 베타가 이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대칭축이 2분의 3파이거든. 그럼 얘랑 얘를 더한 애는 3파이가 나와요. 3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는 너무 커져버리지. 2분의 5파이가 안 나와. 그럼 이런 조합은 안 되고 2분의 5파이를 만들어내는 애를 빨리 찾아내야 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뭐 이런 어떤 근의 합이 뭐 근의 합이 얼마, 근의 개수가 몇 개,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극대극소를 일단 고려하고
시작을 하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요 정도의 요 정도. 이제 여기는 대칭축이 2분의 파이니까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하면 파이가 나와. 파이. 거기에다가 이게 2분의 3파이예요. 2분의 3파이가 더해지면 정확하게 2분의 5파이가 나오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야. 알파가 좀 작은 거니까 여기를 알파로 합시다. 여기 알파, 베타. 됐지?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베타는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2가 돼야 돼.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근이 마이너스 1, 요거는 됐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에 걸쳐져 버려요. 베타가. 이렇게 돼버리면 근의 합이 2분의 3파이 곱하기 3이 돼서 이게 안 돼. 그래서 탈락. 아쉽게도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만 더 해봐. 이걸 잘해야 돼, 얘들아. 합성함수에 대한 부분은 수투에서만 막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걸 잘 마무리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61번은 살짝만 얘기를 해줄게. 61번은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방향만 알려주면 아마 막 이렇게 쓰다가 답 나왔네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61번 살짝만 볼게요. 자, 일단 sin x가 4분의 1k랑 그 다음에 sin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의 k 제곱에 4분의 3k.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해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돼. 2개. 어렵지? 어려워. 왜 어렵냐면 아니 쟤를 어떻게 다 따져보면서 하니까 하는데 일단 시작은 이렇게 갑니다. 시작은 이렇게 가요. 이게 교점에 대한 얘기야. 교점.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라서 극단적으로 얘랑 얘가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 왜냐면 사인 함수를 0과 2파이 안에서 이렇게 그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렇게 들어가. 여기 이게 4분의 1k야. 그럼 2개네. 이렇게 되잖아. 2개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2개가 같대. 이렇게 2개 같아요. 2개 나오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일단 이게 같은 값들을 다 찾아봅니다. 이걸 다 찾아봐요. 얘를 다 계산을 해봐. 그리고 이게 몇 개수가 나오는 그 경계는 여기 1과 마이너스 1 요거지.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1이 됐을 때 얘가 1이 됐을 때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얘네들에 대한 경계만 조금 조사를 해보면 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없고 결국에는 이제 정수들을 좀 적당히 다 집어넣어봐야 정확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집어넣으세요. 뭐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방금 푸는 것도 뭐 별거 없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64번은 각자 요거 테마 다른 데서 한 번 더 나와요. 거기에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건데 70번 봅시다. 이것도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단 한 번은 더 여진하는 유형. 하여튼 되게 좋은 문제인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친구가 요거 방향만 알려줄게. 이거 한마디만 딱 들으면은 느낌이 딱 와서 풀 수 있어요. 자, fx는 일단 주어져 있는 애가 sin의 kx 더하기 2. 관찰을 잘해야 돼. 얘는 평행 이동이 됐고 주기를 몰라. 얘는 주기가 몰라요. gx는 그냥 결정이 돼 있지. 3의 코사인의 12x 이렇게 됩니다. 주기 결정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실수 A가 fx랑 gx의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풀었더니 함수의 근점, 이 근점에 y좌표래.
y좌표. 그럼 얘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f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다음 g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있잖아.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a1, 이게 a2 이렇게 된대. 자,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fx라고 하는 애가 a가 되는 집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x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gx도 마찬가지로 만나는 점에 대해서 x를 모아놨는데 이 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g가 집합적으로 더 커야 된대. 그래서 다시 할게. 이게 fx고 이게 g라고 해볼게.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이 a는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fx는 a를 먼저 바꾸면 fx는 a가 이렇게 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여기 만난 점이 f가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 x 좌표, 여기에 x1, x2 이렇게 합시다. 근데 y에서 다시 여기 g에서 다시 보면 요렇게도 또 있는데 이렇게도 또 있는데 요 점과 요 점. 사실은 g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대한 부분과 이제 f에서의 교점 이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요 A1과 A2에 대해서 F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다 조사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랑 만나는 점은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총 4개가 나옵니다. X좌표가.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 여기 A에 대해서 G에 대해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된 GX에서 만나는 점 여기 이렇게 된 거니까 또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빨간색이 파란색에 대한 그 X좌표를 포함을 못해. 요 놈이 튕겨서 나가있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쁘게 그려줘야 돼. 요렇게랑 요렇게 그려지면서 요렇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Y는 A가 되고 F랑 G에 여기 X 좌표가 지금 동일하지. 동일해. 이런 거는 이제 집합으로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죠. 이거 포함해서 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G가 이렇게 돼 있어. G가 이렇게 돼 있고 아니다 이걸 F로 하자. F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긋고 G가 그래, 주기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게 GX라고 볼게요. 자, Y는 A에 대해서 만나는 점이 F는 여기 두 군데야. 그치? F는 두 군데. G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X 좌표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빨간색을 노란색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얘기야. 이게 원하는 게. 되게 어려워 이거 해석하는 게. 그러면 봐라 이제 GX는 결정이 돼 있거든. 12랑 관련된 주기가 12는 아니지만 12랑 관련된 주기를 갖고 있어요. 그 K를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K를 당연히 12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12로 만약에 했다면 쳐볼게. 여기 다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인데 이게 대칭성 때문에 양수 쪽으로만 그려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 쪽에서 2파이. 그러니까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면 뭐 이게 어쨌든 대칭성으로 일단 해볼게. 양수 쪽에 대해서 12분의 2파이 이게 이제 주기인데 12분의 2파이 일단 주기를 갖다라고 놓고 해볼게. 그냥 이거 다 그리려니까 주기 안에 다 그리려니까 힘들다. 일단 12호 잡고 들어가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인 함수가 한 주기가 그려졌다고 칠게. 이게 3이 붙어 있고 이렇게 된 애가 있어. 사인 함수는 이제 여기가 1이고 조금 평행 이동돼서
이거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갑시다. 여기를 x축으로 놓고 한 줄기만 가지고 가죠. 어차피 반복될 테니까. 한 줄기 안에서 여기가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렇게 그러면 1, 2. 2만큼 평행 이동을 해놓고 여기 시작으로 여기서 사인 원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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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그려지죠. 한 줄기 안에서만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가 1, 2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여기도 일점이 있어. 자, 이렇게 되는 점들이 있고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F의 점과 이제 G의 점을 분리를 할 건데 G의 점은 노란색으로 할게요. G의 점은 교점에 대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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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F의 점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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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되네. 저 노란 점이 빨간 점들을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그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주기를 바꿨어. 예를 들어서 K에다가 13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약간 대칭성이 보일랑 말랑 하는 상황인데 13을 집어넣으면 대칭성이 당연히 깨져갖고 당연히 이게 뭐 엉뚱한 막 이상한 점들이 막 생긴잖아요. 13, 14, 15 이런 숫자들 집어넣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조금 예쁘게 그려볼게. 얘의 절반이 아니지. 키워볼게. 여기를 6으로 여기 K를 6 정도 한번 넣을게요. 12의 절반이 되는. 그러니까 주기로 치면 이게 조금 더 커지는 거였어.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예쁘게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해돼요? 12에서 6으로 됐어. 12에서 6으로. 그러면 아주 예쁘게 대칭성이 됐어. 요 점과 요 점 기준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6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져? 또 5나 4를 집어넣으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또 삐꾸가 돼갖고 이거 맞춰질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유력한 애들은 12의 약수를 공략하는 거예요. 12의 약수. 12는 안 됐었고 6은 되고 뭐 4, 3, 2, 1 이런 애들을 직접 넣어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이제 그래서 이게 주기성 대칭성하고 관련된 엄청나게 괜찮은 문제. 주기성을 가지고 대칭성으로 만들어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대칭적으로 만들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힌트 뭐 이 정도 줄 테니까 시도해보시고 힌트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자, 뭐 이 정도 합시다.